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모진 옷고 치렀지만 독립운동 계속한. 이명룡. 이명룡은 1873년 8월 2일 평북 철산에서 태어났는데 호는 춘원이며 이창엽의 6남매 가운데 외아들로 7세 때인 1879년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해 1887년까지 수학했습니다. 1884년 12세 때 부친이 사망한 후 이웃 신풍리에 사는 김성령과 결혼했고 26세 때인 1899년 그는 유상도의 전도로 기독교에 입교했습니다. 1902년 말에는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출신으로 부산에서 선천 선교부로 부임해온 노세영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듬해 1903년 서면교회 집사가 되었고 1917년부터는 더 큰 교회 장로로 심우했습니다. 그 후 철산에서 정주로 거처를 옮겨 포목상을 시작한 그는 여기서 번 돈을 자본으로 대금업을 시작했는데 1902년 정주군 상업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바 대표적인 토착자 본가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그는 일제가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해 조선인 소유의 토지를 매점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점차 민족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고인 사건으로 모진 고초를 겪는 이명룡. 1907년 서울 상동교회에서 도산 안창호의 발기로 시민회가 조직되었는데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이동영, 이승훈 등이 주도한 전국 규모의 비밀결사체로 국권 회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중계몽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과 함께 무장투쟁도 구상하였는데 즉 장차 해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기지를 창건해 항일 독립전쟁에도 대비한 것입니다. 이명룡은 평소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남강 이승훈의 소개로 1908년 3월경 시민회에 가입했는데 당시 이승훈은 정주와 평양 일대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룡은 신간의 조직 확대를 위해 정주 교회 목사 이상주와 홍성건 등을 신민회의 평의원으로 가입시켰는데 신민회 가입을 계기로 그는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909년 서북학회에 가입해 정주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는데 서북학회는 서북관서 해서지역 출신 인사들이 1908년 서울에서 조직한 애국계몽단체로 이동휘, 안창호, 박은식, 이갑, 유동열 등이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1909년 초 신민회와 같이 독립전쟁 전략을 최고 전략으로 채택해 해외 독립군기지 건설에 초석이 되었는데 1910년 한일병탄 후 일제는 선진문물 견학을 명분으로 내지 시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들에게 일제의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는데 1911년 총독부는 전국 각도별로 조선인 실업가 8명과 군수 2명씩을 차출, 총 130명으로 구성된 일본 시찰단을 조직했습니다. 일제는 1909년부터 통치 전 기간에 걸쳐 다양한 직종과 계층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조직해 운용했는데 1919년 시찰단 일원으로 방일한 이명룡은 구례항에 있던 군기 제작소와 대판의 변기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1910년 8월 한일병탄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무단 통치를 시작했는데 통치 근간은 조선에 주둔한 헌병과 경찰 조직이며 제1차 목표는 시민체제 정착과 국내에서 활동하던 항일, 민족 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었습니다. 일제는 전국적인 경찰망과 조선인 밀정을 동원해 민족 인사와 단체들의 동정을 예의주시했는데 이때 첫 번째로 걸려든 사람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었습니다. 안중근 의거 후 북간도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던 그는 군자금 모집 차 일시 귀국했는데 황해도 신천 일대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고 있던 그는 조선인의 밀고로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군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동지들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이것이 안명근 사건, 일명 안학 사건으로 이때 황해도 일대의 민족인사 16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골석 재판에서 안명근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4년 4월 가출옥했는데 안학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신민회 조직이 탄론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이를 기화로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소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음모 사건을 꾸몄는데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일제는 윤치호, 양기탁, 유동열, 안태국, 이승훈 등 기독교계 인사와 신민회 간부 등 600여 명을 체포했는데 정주지역 신민회 간부였던 이명룡은 이승훈 등과 함께 1911년 10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명룡은 이승훈의 권유로 신민회에 가입해 정주지역 신민회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주 신민회의 주동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최성주, 홍성린,
나라고 답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신민회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는데 특히 신민회가 무관학교를 세워 청년교육과 함께 조선 총독 및 매국노들을 처단하려 했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일제가 각본을 짠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신민회 차원에서 데라우치 암살을 추진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들 가운데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22명, 기소된 사람은 105명이라 흔히 이를 배고인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전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경성복심법원은 1913년 3월 20일 105명 가운데 6명에겐 유죄 판결을 99명은 무죄 판결로 석방했는데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등은 징역 6년, 옥관비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룡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는데 이승훈에 비하면 무죄로 석방된 것이 다행스러웠지만 자택에서 연행된 일에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1년 반 가량을 미결수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추록 후 그는 종교활동을 하며 지내 1917년부터 더 큰 교회 장로로 심우했는데 일제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된 몸이었으나 이승훈 등 신민의 동지들과 계속해 교류하면서 국내외 정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당시 이승훈은 국내외의 민족진영 인사들과 폭넓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는 1918년 평북 선천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 때 상해 교민대표로 참석한 여운형을 만나 궐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듬해 2월 6일에는 상해 신한청년당의 특사 자격으로 입국한 선우혁을 만나 국제정세를 경청하기도 했고 오산학교 출신의 동경 유학생 서춘을 통해 제1유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룡은 언론을 통해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 결주의 원칙을 접하는데 그는 1918년 12월경 가까이 지내던 장로교회 이승훈, 양전백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1919년 2월 선천 사경회 때 이승훈을 만나 같이 자면서 독립선언 및 동지규현 문제를 재차 논의하던 중 이승훈은 최남선으로부터 급히 상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월 12일 상경했습니다. 서울에서 송진우, 최남선, 최린 등을 만나 천도교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 계획을 들은 이승훈은 2월 14일 평양에서 길선주 등 장로의 지도자들을 만나 3일 거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평북노회가 열리던 선천으로 내려가 양전백 목사의 집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3일 거사 계획을 설명했고 자리에 있던 이명룡을 비롯해 유여대, 양전백, 김병조 등 사인은 민족대표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명룡은 2월 15일 상경에 이승훈과 함께 행동했으나 취조 및 재판 과정에서 상경 후의 행보에 대해 일절 함구했고 심지어 양전백의 집에서 유여대, 김병조 등과 만난 사실조차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은 오직 이승훈 한 사람뿐이며 3월 1일 태화관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사실만 인정했는데 조선을 독립시키려 상경한 그가 15일가량 서울에 머물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고인 사건을 경험한 그가 다른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위증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은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불교 대표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에 이어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했고 곧이어 일경이 들이닥쳐 이날 참석한 민족대표 29명 전원을 남산 경무총 간부로 연행해 1년 반에 걸쳐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일행은 5월 6일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이듬해 2월 경성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서 그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룡은 1921년 11월 4일 마포 경성 감옥에서 만기 추록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애국지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어 이명룡에 따르면 손병희가 사재를 털어 1인당 50원씩 여비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는데 추록 후 그는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우선 이상재 등이 주도하던 물산장 여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1926년 5월에는 정주산업조합 발기총회에 참여하는데 발기위원 10명 가운데는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이 된 방응모도 포함돼 있었고 추록 후에도 그는 정주지역 사업계에서 계속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931년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이 설립한 신한학교 이사장에 취임했고 정주군 학교평의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는데 학교평의회에 참석해 일본인 교사 대신 조선인 교사를 적극 채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교사들의 경우 조선인 교사들보다 1.5배 이상의 월급을 받았으며
사택료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해 낭비 요인이 많아 정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조선 전역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방 후엔 월남에 심산 김창숙과 야당 활동을 한 이명룡. 8.15 해방이 되자 고당 조만식은 그해 11월 3일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는데 당수에는 조만식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부당수에 이윤영 최영건, 정치부장의 김책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신탁통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수 조만식이 반탁을 결의하자 부당수 최영건 등에 의해 쫓겨나면서 당은 변질되는데 찬탁을 거부하자 조만식은 소련군정에 연금되었고 정치활동을 불가능했습니다. 조선민주당의 최고 고문으로 추대된 이명룡도 마찬가지로 소련군정과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웠는데 가산을 몰수당하는 등 북한 정권의 탄압을 받자 가족과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 홍제동에 기거했는데 돌보는 이도 없는 데다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모양으로 각계 유지들이 그를 초청해 위로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월남 후 그는 애국동지원호회 고문, 3.1 정신성향회 고문, 안중근 해사기념사업회 회장, 이준 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맡아 애국선열 현장사업에 앞장섰고 김창숙 등과 야당 활동을 하면서 야권연합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1956년 이승만 정권이 김구, 윤봉길, 이동영 등 임정선열 7위가 잠들어 있는 표창공원에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자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월간 잡지 청사 발간을 주도했는데 이 잡지는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창간한 것으로 사학자와 유지들로 편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김상기와 김도태 등이 편찬위원을, 그는 회장을 맡아 1955년 6월에 창간호를 냈는데 그는 민족정기를 앙양하자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는 1956년 11월 12일 충무로 자택에서 향년 84세로 별세했는데 사인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장례는 12월 20일 오전 중앙청 후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경향신문은 11월 17일자에서 이명룡의 생애와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고생을 의무로 알고 영예로 삼았으니 실로 무명영웅의 모습이요 국민의 사표라고 극찬했습니다.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묘소는 강북구 수유동 통일교육원 내에 있는데 정주군민회는 정주동산에 이명룡, 이승훈, 김병조 등 정주 출신 민족대표 3인의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은 모진 옥고를 치렀지만 독립운동 계속한 이명룡이었습니다.